함수의 극대극소. 자, 여기 어디냐면 함수의 극대극소야. 이제 극대극소. 극대극소. 3차 함수랑 비율관계 내용이 참 중요한데 용고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어. 용고에 한번 나올라나? 어차피 수료고 애들이랑은 계속 어차피 차이 풀면서 알고 차이 문제 지금 나와서 가보자. 자,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 잠깐만 찍어볼까? 극대극소는 최대치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최대치수가 0이라면 맥시멈, 그렇지? 맥시멈, 그렇지? 그 다음 미니멈, 최소 미니멈이라고 하면 그때 국소적으로 이거 국지성 뭐 이러잖아, 맞지? 얘가 로컬이야. 로컬 맥시멈, 맞지? 로컬 미니멈, 그리고 맞지? 로컬 맥시멈.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그 근방에서만 될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근방을 잡아서 이 근방에서는 여기가 얘가 최대점이 되잖아. 적당한 근방을 잡으면 그 근방에서는 얘가 최소점이 된다. 적당한 근방을 잡아서 얘를 잡으면 얘가 최대,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는 얘가 최대가 되고 역당한 근방을 잡아서 얘가 여기는 최소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적당한 구간을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극대극소라고 얘기가 가능해. 이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예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극대극소이면 극대극소 어떻게 찾냐면 f 프라임의 x가 0이 되는 지점 찾거든. 지금 보면 0되고 0되잖아. 근데 0 된다고 항상 또 0이 항상 극대극소인 건 아닌데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으로 찾을 수 있게끔 미분에서 0이 되고 좌우에서 실제로 f 프라임의 이 값이 마치 풀에서 마에서 풀로 변하는 거면 그때라고 정의를 해버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방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얘도 그렇지. 이 근방에서 가장 크잖아. 얘가 극대가 되거든. 근데 얘가 미분 불가능해. 자, 봐봐. 극대라고 하는 건 미분이랑 관련이 없어. 극대극소라고 하는 건 그냥 자체 개념인 거야. 아니 봐봐. 이 근방에서 얘가 대빵이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그렇지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위로 가다가 꺾이고 아래로 가다가 꺾이고 위로 가다가 다시 꺾이는 이러한 지점들이 존재하거든. 맞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값의 후보가 돼. 극소값의 후보가 돼. 근데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들이 극대값, 극소값 뭐느냐? 대부분 3차 함수. 그래서 많이 되지. 가운데 어디 여기 미분에서 상대로. 그렇지? 그래서 f 프라임의 x가 0이 되는 후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극대값의 후보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극대값이라는 게 f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모든 지점이 극대값인 건 아니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맞지? 이렇게 한번 꺾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0이 되거든. 얘기하고 싶은 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맞지? 미분에서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좌우에서 미분계수가 맞지?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뀔 때 극대라고 정의를 했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극대로 정의를 못 해버렸어. 어떻게든 너네한테 조금 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거든. 결과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풀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너네한테 쉽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근본적인 극대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데 틀려버렸어. 미분 불가능해도 미분이랑 상관없이 극대극소가 정리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이게 원래 정의야. 그래서 극대극소의 기본적인 정의는 적당한 근방을 잡았어야 돼. 근처 적당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 구간에서 얘가 대빵이야. 그 구간에서 구간이 존재해가지고 그 구간 내에서 얘가 최소다. 구간이 존재해서 그 구간 내에서 얘가 대빵이다라고 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으면 극대극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됐지?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분 가능해서 극값을 가지면 그렇지?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의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맞지? f 프라임 a는 0이 됐다라고 하지. 맞지?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f 프라임의 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x는 a에서 극값을 맞지? 여기는 극값이라고 하는 걸 갖는 건 아니야. 맞지? 방금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얘네는 뭐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는 제로가 되는 건 맞아. 근데 f 프라임 a가 제로가 된다고 해서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 프라임 a는 제로가 되는 점들은 그 값인 것도 있고 그 값 아닌 것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그 값이 후보야. 그 값이 후보야.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a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값의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 값이 되는 걸 체크하면 돼. 근데 방금 봤지만 우리가 그 값에 그러니까 근방에서 가장 크고 근방에서 가장 큰 거는 이런 것들 맞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여기 미분에서 제로가 되고 여기는 뭐 기울기가 양이 되다가 0이 되다가 기울기가 음이 되잖아. 그래서 이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지? 또는 뭐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장 간단한 거.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뭐 다 뭐 딱히 할 얘기는 112쪽에 맞지? 3번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 나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 이제 얘 미분을 보면 양이었다가 0이었다 음이 될 거야. 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이었다 0이 될 음. 맞지? 미분에서 제로 그냥 지금 찾고 맞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양에서 음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한다. 어디? 그때 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맞지? 나 어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음이었다가 증가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다. 얼마?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증가표 상태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렵지. 나는 한번 해보자. 손연습 한번 해보자. 113쪽 99, 100 한번 손연습 해봐. 극대극소. 내용은 뭐 이게 다긴 한데 물론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내용 다음 거지. 자, 맞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했었지. 우리가 F'이라는 아이의 그래프를 내용을 그려서 F'이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소스를 각각의 알파벳이랑 찾아가지고 각각의 얘네가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또는 뭐 걔 근방에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제는 자주 나오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세트 자체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F가 3차 함수, 그다음 4차 함수 뭐 이거지. 3차 함수 그냥 일단 3차 함수만 하고 가자. 3차 함수만. 3차 함수는 F라고 하는 게 AX의 세제곱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죠.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지. F 프라임은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니까 2차 함수야. 맞지? 그럼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는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차 함수하고 는제로 즉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지.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교점은 최고차이에서 양수를 생각하면 공도 있거나 맞지? 접하거나 맞지?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두 개만 나와. 그렇지. 좀 작게 그릴까? 맞지?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봉투 있으니까 전체가 F'이 0보다 크게 그냥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맞지? 그 다음에 0이 되잖아. 이거 알파인 지점에서 0이 되지. 알파인 지점에서 0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다. 증가하다가 순간 0이 돼.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그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그 다음에 풀이지.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극간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뭐 이런 거 많이 해. 한 점 잡고 이거 접선 그렇지? 접선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3차함수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일단 크게 보면 잘 봤지만 뭐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알아두면 편하게 뭐냐면 이제 F에 대해서 뭐 많이 하긴 학교에서도 할 것 같긴 한데 3차함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게 변곡점 좀 알아놓고 편하지 돼. 변곡점. 변곡점 자체는 그러니까 미적분이 아니야. 그치?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F2'이 한 번 더 미분한 게 0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F'의 전반적인 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점 그러니까 즉 F에 대해서 F2'이 제로가 되니까 F'
F'이라는 i가 맞지? 지금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i의 함수 아까 말처럼 얘가 F'이잖아. 그럼 뭐 여기가 0이 되잖아. 맞지? F'의 미분값 0이 되니까 기준 F' 2'이 되면 여기 점을 기준으로 어디? 미분하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지.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바뀐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 뭐 요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서 전반적인 굴곡이 달라요. 얘는 F2' 0보다 작고 F2' 0보다 크게 돼. 뭐 좋으니까 미분한 거예요 미분. 나중에 하는데 이제 2' 0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위로 몰록하고 얘가 아래로 몰록한 얘기하거든. 보면은 위로 몰록하고 아래로 몰록 이렇게 그랬어. 그리고 그게 여기 있는 경계점인 0인 지점에서 맞지? 위로 몰록인 모습이랑 여기 있던 위로 블록인 모습이랑 아래로 블록인 모습이 대칭으로 되죠.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여기 우리가 왜 2차 함수가 여기 지금 다시 하자. 맞지? 맞지? 2차 함수라는 i 자체가 맞지? 2차 함수라는 i 자체가 여기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축이라는 지점에서 F' 0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던 지점에서 0이 돼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면 얘가 축에서 0이 되니까 0이 된 지점에 대해서 뭐 F2' 0이 되니까 방금 같지만 위로 블록인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지점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프 형태의 굴곡의 변화의 형태와 여기 있는 부분 형태가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그러면 하나는 위로 블록이고 하나는 아래로 블록이면 얘를 이 점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여기 그려져. 첫 번째로 맞지? 첫 번째로 여기는 요점 맞지? 요점 기준으로 됐어 일단 맞지? 요거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쓸까? 그러면 저거 잘 나오는 거 두 번째로 맞지? 이렇게 그려지지 맞지? 변곡점 많이 해 각종 매체에서 이게 뭐랄까? 옛날에 이거를 3차 함수 비례관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역대 기출 보면 좀 자주 나온단 말이야. 3차 함수 비례관계,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압도적으로 3차 함수가 훨씬 많긴 해. 이게 그 옛날에 이제 거의 한 1탄 황신 씨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잖아. 이 사람이 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비례관계를 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1대2다, 뭐 1대3, 1대 루트 3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대칭을 수업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런 내용이 정립돼서 수업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교과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쭉 사람들이 이걸 굳이 왜 그걸 왜 가르치냐는 얘기가 많았었어.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결과적으로 풀어보면 알아. 이제 나랑 잘 풀어보면 돼. 평가원에서 암묵적으로 이거 너네들 알지라고 해서 문제 내는 느낌이 강해. 이제 풀다 보면 너 이제 할 거야. 그치? 이제 잘 풀다 보면 너네가 암묵적으로 알지? 지금 그간에 너네가 기출을 풀어봤다면 너네가 그간에 수능을 준비해서 기출을 풀어봤다면 요 정도는 알 거야 라고 암묵적으로 까는 게 많아. 그렇군요. 그래.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고 이거 배성민 거거든. 그래서 각각 책마다 다 있어. 각각 책마다 다 있어. 책마다 다 있어. 자 보면은 일단 여기 또 변곡점에 대해서 아까 여기도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이랑 대해서 얘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다 변곡점 기준으로 극간에 나누면 다 일정해. 한개 크기가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이제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를 구하고 이제 이것저것 풀다 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원래라면 방금 같이 이 크기 자체가 같다 보니까 1대 한 칸 이잖아. 그럼 얼마? 1대 1대 1이 돼. 그럼 얘가 요 점의 좌표하고 요 점의 좌표를 알아. 그럼 요 길이를 알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 맞지? 그럼 이 점 가지고 뭔 짓거리를 가져왔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여기서 접하지. 그래서 fx-gx 맞지? x라는 식을 구성이 가능해. 여기는 fx라는 식과 여기는 직선이라고 하는 이 gx에 대해서 어디? 여기라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만나. 그러면 x-알파의 제곱에 접하지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베타라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서 연립을 해서 연립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맞지 여기 또 비례 관계를 안다면 그리고 뭐 두 번 미분하면 되잖아. 얘랑 얘 길이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야. 이게 뭐야? 북한이잖아. 북한 해버리면 돼. 북한 해버리면 돼. 북한 뭐야? 5, 7, 9일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게 9라는 거지. 이거는 얼마? 이렇게 19성인 거네, 저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기존에는 GX를 만들어서 연립해서 식 찾고 미분해서 접한 사준항을 연립해서 요즘 찾고 이게인데 방금 봤지만 이게 뭐야 비례관계 뭐야 1대1 맞지? 그리고 여기도 있어 맞지? 어디 하나 1대 맞지? 길이 잠깐만 맞지? 1대 루트 3이었네 맞지? 1대 루트 3 맞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거와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길이 자체가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 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점 좌표를 구성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식 자체를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개념을 내서는 이거 쓸 문제는 잘 없을 거야. 그게 보면 쓸 문제 자체는 없거든. 근데 생각은 아마 자기 스토리를 조금 틀면서 제가 아마 애들 이런 좀 이것저것 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 하여튼 그렇더라고. 맞지? 그래서 뭐 그러네. 뭐 그렇지. 그래서 1대2 크기 관계 뭐 저렇게 되고 그렇지. 이거랑 내용은 있어. 거기다가 뭐 여기는 왜냐면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 차이도 나중에 이제 계산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라고 하는 건 F 프라임 얘가 F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한 F 프라임에서 FB 여기서 이제 얘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이 극간 차이가 FB 마이너스 A, FB 마이너스 A 듣기만 들어라. 그렇지? 그러면 미분으로 보면 FB-FB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에 F' X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F' X 즉 미분하고를 접근하면 FB가 나와. 그러니까 인테그랄에 F' X를 어디? A부터 B까지 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A하고 B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어디? 여기는 이참수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얘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뭐?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직선에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y는 a의 x의 제곱 a는 x 맞지? a 여기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여기 있는 넓이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거든. 나중에 공식으로 해.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얘를 적분한 원래 있던 f의 크기 차이가 되고 그러면 뭐? 요 극간의 차이로 이어져. 그럼 내가 여기다 함수값을 하면 이 공식을 써버리면 여기는 함수값을 알게 돼. 근데 이거는 실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봐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따가 한번 듣기만 해봐. 그래야 정리가 되지. 아직 뭐 지금 개념을 잘 모르고 그래. 일단 그렇다. 일단 요거 그림 한번 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영점을 기준으로 맞지? 얘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고 각각의 뭐 1대1이 되고 1대1대 1이 되니까 1대1대 1이 되니까 내가 길이 자체를 하나를 알아버리면 위아래가 크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응용이 가능하면 그냥 위에 있던 이 3차 함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이었잖아. X축이었으면 여기서의 접선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야. 그러면 실제로 얘를 우리는 f의 x-g의 x를 하나의 hx로 두면 맞지? 차잖아. 차에 대한 함수는 다시 그려보면 맞지?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f-g라고 하는 거 하나의 함수로 보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면 원래 있던 요 과정을 우리는 뭐 요거를 뒤틀려 버리면 돼. 이거를 왜 그러지? 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수리고 애들이랑은 이걸 아마 정리하면서 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전체를 뭐 이런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틀어버렸으니까 위아래 어차피 크기 자체는 틀어버린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우리 f-g라고 하는 거 빼버리면 어차피 3차 함수에서 여기 접하는 접선이 결과적으로 x축이 되는 거랑 똑같거든. 요
내용이 대략적으로 121쪽 밑에 적혀 있어. 마치 그래프 흘러가는 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러면, 그래서 3차 함수는 크게 보면 큰 개념 자체는 방금 봤지만 3차 함수라는 아이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였고, x축이랑 맞지? x축이랑 이렇게 그 점에서 만나냐,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냐, x축이랑 만나지 않느냐였고, 그러면은 이게 만나면 아까 봤지만 이렇게 해서 뭐 증가하다가 함수하다 증가하다, 그다음 어디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다가 어디로 계속 증가하다. 요 얘기는 하지.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니까 증이지. 그러면 증이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건 얘를 둘이잖아. 계속 증가하는 건 판별식, 얘는 판별식 접하거나 안 만나는,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리고 이 경우 우리 뭐가 가능해?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그래프 자체로 예를 들어서 밑에 y는 x라고 하면, 밑에 맞지? 여기 y는 x라고 하면 크게 보면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뭐 역함수가 가능해. 맞지? 기억나? 아까 했지 우리가 역함수 자체는 그래프 F가 맞지? 그러니까 역함수 그래프 자체는 y는 x 대칭시킬 거야. 역함수 자체는 F가 1대1 대응일 때 가능해. 1대1 대응. 아까 했었지? 1대1 대응일 때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 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가로선이랑 여기 있는 가로선이랑 어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대응이라고 하는 거 뭐? 모든 y값이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두 그래프가 역함수가 가지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 구간에서는 여기 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뭐 f 프라임의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 계속 증가하는 함수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죠. 맞지? 그 다음에 4차 함수 이제 맞지? 그럼 이제 맞지? 4차 함수에서는 4차는 누구랑 3차가 있잖아. 4차는 누구랑 3차가 있어.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아까 봤던 3차 함수가 이거거나 예. 자, 그럼 이제 x축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만 생각하니까 x축. 근데 얘랑 이렇게 보면 x축 어디거든. 마에서 풀. 맞지? 여기도 마에서 풀. 마에서 풀. 그러니까 굳이 마에서 풀로 변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감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얘네가 보면 맞지? 자, 요거야. 그럼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지? 자, 요거 제일 처음 요거야. 마 1번, 2번, 3번, 4번. 마에서 그냥 풀이지 전부 다. 이렇게 풀이자 1번. 맞지? 그럼 뭐 다 풀이고 마. 맞지? 그럼 뭐 마 풀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뭐왜 굵으면 있겠지 실제로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굵으면 있을 거야. 대략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른쪽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올라와. 맞지? 2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 접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마, 풀, 0, 풀이라고. 맞지? 마, 풀, 0, 풀 이렇게 되지. 참 수능에서 이 그래프 좋아해. 여기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 접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맞지? 그리고 여기도 비유한 게 있어. 이제 문제 나올 때 푸는 게나 지금 뭐 개념을 해서 하나도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 맞지? 4차 함수, 3차 함수에서 여기 뭐 접하는 이 접선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요 세트로 문제를 참 많이 내. 참 요 세트로 많이 내거든. 나중에 보면.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이야. 그치? 이렇게. 풀. 이거였지? 그치?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맞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그러면 실제로 얘와 얘의 좌우 그래프 자체가 얘와 얘의 함수값이 이렇게 딱 이쁘게 같다면 그래프 자체가 뭐 이쁘게 서로 대칭으로 그려지겠지. 요거 자체도 세트가 아니네. 요거 자체도.
세트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맞지? 그럼 좌우 대칭이 아니면 하나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맞지? 또는 하나는 이럴 수도 있겠지. 해보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그럼 얘가 X축이니까 어디? 마, 0, 마, 풀이지. 그치?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그치?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여기도 알겠지만 참 여기서 접선 긋는 걸 되게 좋아해. 참 그래. 맞지? 그래서 뭐 접선을 찾고 접선이다 보니까 뭐 3차로 접하지. 그래서 알파 i에 대해서 얘는 f-g라고 하는 걸 x-알파 i 세제곱으로 풀 수 있고 나머지 여기 있는 점 자체를 비관계로 풀 수 있거든.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면. 맞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 됐지? 그 다음 다 했어. 맞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풀리지 않는 뭐 감소하다 지금 그렇다. 맞지? 자, 쭉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맞지? 특히나, 아까 3차에서 극대극소 얘기하셨구나. 3차함수에서 아까 극대극소 위아래 이렇게 되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 극대극소를 가지지. 맞지? 극대극소니까 F'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부분을 가지면 극대극소를 가져. 여기도 4차함수에서 그래프를 보면 극대극소를 언제 가지냐면, 그러니까 극소 하나 가지잖아. 맞지? 여기도 극소 하나 가지지. 극대극소를 같이 가지는 거는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가져. 맞지?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실제로 뭐 x축이랑 세점에서 만날 때 가능한 거지. 맞지? 그러면 이 x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그렇게 하고, 맞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다라는 거. 맞지? 해보자. 옆에 풀어보자. 아마 센 풀면서, 센 시드하게 풀면서 요거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문제 한번 푸는 게 괜찮을까? 맞지? 18번? 빠르게 나가니까 지금은. 20번을 가는 게 중근일 때는 극값에 못 가져요? 알파잖아.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럼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지. 근데 중근 이것도 있어. 2차 중근이지만 3차 중근. 맞지? 풀 얼마? 풀마. 풀마다 감소 가능해.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중근이라고 하는 건 2차 중근이야. 그래서 3차 중근도 가능해. 근데 필수에 대해 19번 1번에서 이제 풀어볼까? 19번? 네, 이때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푸는데 그 값을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이런데, 그러니까 3차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거거나 이렇다고. 그럼 그 값을 갖는 게 언제? 이 경우밖에 없어. 이 경우밖에 없잖아. 이건 뭐야? F 프라임이 어디? 뭐지? 증가나 풀 이거잖아. 그치? 이거라. 그러니까 이 경우 판별시티가 0보다 큰 경우만 극대값, 극소값이 간다고. 그 말고는 계속 증가거나 감소야. 그 증이거나 감이지. 그러니까 극대값 자체가 존재 안 하지. 이제는 20번인데? 그렇지. 20번 내용만 정리 한번 할게. 10분 남았거든. 20번 정도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20번 한번 봐봐. 그렇지? 20번. 맞지?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게 X라고 하는 게 0부터 1 사이에서 X 극소. 맞지? 그리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맞지? 갖도록 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지. 그러면 얘는 3차 함수니까 F 프라임을 계산하면 결과치는 다시 볼까? 그래서 F 프라임을 하면은 맞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
올라오고 극소라고 하는 건 감소하다고 증가가 되잖아. 그래서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극소이고 여기 극소지. 마치 감소하다 증가. 그다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게 얼마 극대가 되겠지. 근데 극소가 어디 0부터 1이라서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지. S 1보다 커.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 가냐면 F 프라임을 하는 순간 얘가 2차 함수가 되고 2차 방정식 F 프라임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맞지? 그러면 한근이 어디 0부터 1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근 맞지? 나머지 한근이 1보다 크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언제 썼냐면 2차 부등식에서 근의 위치 판별 이거 있었어. 요 내용이야. 근의 위치 판별 기억나? 무슨 내용이지? 근의 위치 판별이랑 세트가 있었지. 근의 부호 판별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요 내용하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근의 부호 판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뭐 양수인 x가 양수인 극소값, 음수인 극대값 이런 거 맞지? 또는 뭐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극소값, 2보다 클 때 극대값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연히 요 파,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요 내용을 풀려. 요 내용. 3차는 2분하면 2차고 2차의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건 근의 부호 판별 맞지? 포스트잇 하나에서 요거 하나 적고 가. 그러면 맞지? 근의 부호 판별. 그러니까 요 내용이거든. 그럼 내가 그냥 요 내용만 정리할게. 저 내용만. 그래서 저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어떻게든 꼬아내든 뭐가 되든 다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근의 부호 판별. 근의 부호 판별. 수람의 공식 기억나? FD식이요? 아니 부호 판별이잖아. 딴거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 합디고. 아, 우와, 그렇지. 맨날 그 D밖에 안 해봤는데 단한번 하고 곡을 안 해봤어. 그렇지, 합디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맞지? F 프라임 생각하면 3차가 미분하면 2차일 거고 그 다음 뭐 F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면 맞지? 0보다 크면 풀이거나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둘 다 극대가 양수다. 두 극대값 모두 양수인 걸 갖는다. 극소값 모두 극대 극소 모두 뭐 양양, 극대 극소 모두 음인 걸 갖는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뭐가 되든 이 내용을 하면 어떻게든 꼬아내는데 이 안에서 꼬아내. 이 안에서 꼬아내거든. 그럼 어디 양양인지 음인지 뭘로 찾아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치 뭐 양양이면 여기인 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0보다 크면 양양.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음이겠지. 어우씨, 시간 안 되겠네. 아까 먼저 할 뻔했나? 합디고 내용 다 알지 않아요? 뭘까? 순하게? 기억. 어때? 유순아 기억나? 기억나? 그럼 이거고 그 다음 뭐가 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면 0보다 작아. 맞지? 0보다 작으면 알았어. 설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은 어떻게 돼? 모르겠네. 모르지. 그치? 왜? 마이너스가 풀 가능한데 풀만 하든 마풀을 하든 모르는 거야 값은. 그치?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면은 맞지? 양인데 마이너스 3 플러스 양 음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얘도 안 해도 되지. 얘도 필요 없어. 네? 판별식 D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 AC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 말면 A분의 C거든.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A분의 C가 0보다 니까 두 개 부호가 다르고 부호가 다른 건지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플러스에다 B제곱 플러스니까 전체가 0보다 크지. 그치? 그래서 제가 안 됐었어. 그래서 근데 뭐가 다른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됐었지.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였는데 추가해버리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다 얼마? 0보다 크다는 거 추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경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 강제로 추가해버려. 그렇지? 더해서 0보다 크다는 건 양에 있는 근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지. 즉 양의 절대값. 같이 음의 절대값. 음의 절대값. 맞지? 절대값보다 양의 절대값이 큰 거고 0이랑 같은 게 풀만 부호만 다른 거지. 양의 절대값이 음의 절대값이 일치한 거고 여기 뭐 음의 절대값이 큰 거지. 맞지?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양의 절대값, 음의 절대값 똑같지만 맞지? 뭐 절대값은 같고 이 말을 표현을 많이 하지. 그때 얘를 절대값은 일치. 절대값은 일치하고 부호만 다르고 부호만
이제 뭐야? 그게 크게 보면 돼. 그게 내가 미분을 했는데 그 미분 값이 맞지?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 되는 지금 2차 방정식이 근일 건데 각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뭐 방금처럼 맞지? 극대 값은 2보다 크고 극소 값은 3보다 작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크기를 판별한다. 얘는 FD축, F 축으로 볼게요. 그치? FD축을 비교해보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2차 함수, 그러니까 f의 x는 제로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그리니 y는 f하고 y는 제로의 교점을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맞지?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에서 만날 건데, 중에서 만나는데 f의 맞지? 예를 들어서 큰의 크기라고 해서 x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간단하게. 맞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2차 함수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는 2에서의 함수값이 붕 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2보다 큰 지점에서 그게 생길 수 있어. 즉 f의 2가 0보다 커야 오른쪽에서 내려갈 공간 여지가 있다고. 그렇지? 얘는 얼마? 내려갈 공간을 메이크 해주는 거지. 그렇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든 내려가 왼쪽으로 가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판별식이니까 두 군데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두 조건만 있으면 이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만나. 그래서 축 방향 설정해주지. 그래서 어디 축 마이너스 2a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축이 2보다 커야 이걸 통해서 방향 설정이 가능해. 방향 설정. 이제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 작으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축인데 그게 2보다 작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뭐 했었냐면 FA가 하나는 맞지? 두근 사이 맞지? 두근 사이에 2가 이제 어이씨 다 적겠어 이거. 적다 끝난 게 없네.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대와 극소 사이에 2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하면은 하나는 그래프 자체가 맞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방금도 봤지만 FA 판별식 D는 뭐지? 우리가 각도된 축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틀리고 FA는 0보다 작을 거고. 맞지? F 축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F의 2가 0보다 작은 거는 여기 그려놓으면 해. 맞지? 근데 이걸 통해서 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어차피 근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축 방향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 축 설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 왜? 근 사이에 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운데를 모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FA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도 할 필요가 없어. 왜? FA가 0보다 작으니까 올라가면서 만나는 왜? 다음 함수는 연속이거든. X축을 못 건너뛰어. 그래서 질러가지. 그게 뭐야? 맞지?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는 맞지? 두근이 이보다 크다. 두근이 이보다 작다. 맞지? 여기 두근 사이에 이거 존재한다. 왜 얘기야? 이거 좀 오른쪽 당겨서 적어. 이거랑 겹친다. 맞지?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 됐어? 됐어? 처음 안 했어요. 됐지? 끝났어. 59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거 아까 했던 밀관계 그래프 한번 문제는 풀어보자.